만난 건데 연락 왔더라. 어이구 그러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라 뵙고 돈 내서 미안하네요. 그래 막 첫사랑 만나고 다녔나 보네. 뒤집어 씌우지 마. 난 당연히 번호도 모르고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나 어떻게 사나 인터넷 검색하고 그러다 산후조리원 사진 보고 축하한다고 연락했더라고. 그치, 온 동네방네 산후조리원 이름 바뀐 사진 뿌려대고 해시태그해서 인스타에 올리고 했는데 모를 사람이 있어? 일주일에 1,000만 원 처바른 곳인데. 근데 당신 그게 마지막이라고 부탁해서 보내준 거야. 그리고 당신이 쓴 돈 다 합하면 근 5천만 원이 넘어. 심지어 그것도 애에게 쓴 게 아니라 당신 옷에 신발에 당신 허영 채워줄 백일 잔치 하느라 썼지. 우리 아들은 똥도 자기 똥인지 모를 텐데 자기 백일 잔치 하느라 3천만 원 쓴 거 알면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잣집에 시집간 줄 알고 마음 바뀌었대? 왜 연락을 해? 그 남자가 자기한테 오라고 하면 그리로 가. 안 잡을게. 뭐래? 걔 엄청 부자거든? 오래전부터 나한테 미안해서 걱정 많이 했다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어서 연락한 거더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부는 얻었지만 마음이 허했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성공하기 전에 알고 지내던 옛 사람들이 그리워졌다는데 사실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나 많이 힘들게 했는데 미안하다고 에르메스 백 주면서 기저귀 가방 하라고 하는데 당신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 있지. 잘한다.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옛 남자 만나고 다니냐? 유부녀 꼬시기 참 쉽네. 가방 하나 던져주면 끝이구만. 그래 그 남자한테도 백 사달라 옷 사달라 해서 깨졌나 보다 너. 단번에 네가 혹할 것 갖다 바치는 거 보니까. 그 남자 좋으면 가. 안 말려. 안 흔들린다면 거짓말이지. 그냥 가방도 아닌 에르메스인데. 이거 300만 원도 넘어. 하나 갖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야. 그 사람 배포가 얼마나 큰지 나 아니라 남의 아이인 우리 애까지 위신 세워주잖아. 당신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달라. 여자는 그런 남자 원하거든. 기가 막히게도 대놓고 그 인간하고 저를 비교하는데 제가 직장인이라 평일엔 육아나 집안일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도 예상과 달리 육아 도우미 아줌마 없이 혼자 씩씩하게 애 키우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돈재랄하는 거 알면서도 꾹 참고 있던 게 욱하고 폭발해 버렸지요. 사실 육아 도우미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끔씩 아내가 하는 것 보면 아슬아슬해서 오히려 제가 베이비시터를 쓰라고 했거든요. 때 불린다고 애를 물에 담그고 물건 챙긴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생길까 불안했던 게 제가 한 번 보고는 저 퇴근한 다음에 같이 씻기자 할 정도로 돈 쓰는 거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돈 아깝다고 싫다고 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되나보다 대견했는데 어느 날 800만 원어치 마사지를 끊어왔습니다. 최고급 강남 피부의원에서요. 카드 명세서를 보고 황당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많은 횟수를 구매하면 저렴해서 이렇게 끊었답니다. 자기 말로는 돈 펑펑이 아니라 도우미 아줌마 부를 돈으로 자기에게 투자하겠다고요. 회당 30만원짜리 초아 마사지 30회 끊고 100만원 디스카운트 받았다고 계획적으로 쓴 거라고 큰소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나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이혼 생각도 많이 했는데 혼자서 아기는 누가 키우나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야 하나 재수 씨께 부탁을 드려야 하나 생각하다 그냥 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징징대더니 찍소리가 없어서 이상하다 했더니 제가 250 월급 받는데 집사람이 백화점 VIP라면 웃을 텐데 저에게 장인어른이 사줬다고 했던 모든 것이 결국 그 남자에게서 나온 걸 알게 되니 미치겠더라고요. 집사람이 원래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도를 넘고 환장하게 만든 게 지난 첫사랑하고 비교하는 아내가 요즘 부쩍 처음 보는 귀걸이며 반지를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왠지 더 이상 물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장롱을 뒤져서 아내 보석함을 꺼내들고 캐물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퇴근한 저보다 더 늦게 아들 안고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처음 보는 귀걸이 목걸이 세트를 장인어른이 사주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돈도 나는 저 때문에 안쓰러웠는지 기저귀 가방도 장인어른이 사줬다고 둘러쳤던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보석도 그 남자가 사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거든요. 저도 예전 같으면 출산 후 우울증, 육아가 워낙 힘들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냥 넘어갈 텐데
대놓고 성공한 첫사랑을 만나서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한 이상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 아내는 한바탕 히스테리를 부리고 외출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말이죠.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제가 뭘 해줘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힘들다고 하니 사는 보람도 없고 윗빠진 독에 물만 붓고 점점 더 채워줘야 할 것 같아 지친다고 다다다 쏘아붙이고 조리원 동기들 만나기로 했다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람 쐬고 와라 했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밥이 안 먹히더라고요. 아기 자는 거 패턴 바뀌면 안 된다고 명절날 우리 본가에서는 단 하루도 안 자고 그것도 낮잠 핑계로 저녁 늦게 잠시 얼굴 비추는 사람이 조리원 동기를 만나겠다고 낮잠 잘 시간에 아기까지 데리고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아내를 보니 한숨만 나더군요. 이렇게 돈돈할 줄 알았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저축을 해둘 것을 하고 후회했는데 만약 요즘 부쩍 처음 보는 아내의 보석이 정말로 그 첫사랑인가 뭔가가 사준 거라면 전 이 여자 데리고 살 자신 없었습니다. 제가 남자라 압니다.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한텐 돈 안 들이거든요. 게다가 아무리 부자라도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나 받아볼 법한 이런 주얼리 매장을 예사로 드나들며 안기진 않습니다. 결혼 예물로나 마음 먹고 구매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인데다 사치와 허영, 좋아하는 집사람을 정확히 알고 공략한 겁니다. 저도 쓸모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폭만해서 이게 뭐 이리 비싼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집사람이 해달라는 거 예물로 해줬거든요. 게다가 저저번 달에 제가 현장에서 딱지 끊고 받은 과태료 통지서 돈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쓱 손 내밀던 여자가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는데 보석함에는 형형색색의 처음 보는 장신구가 가득했습니다. 잘 대답해. 너 처음 보는 거라고 물을 때마다 장인어른이 사줬다고 했지. 이거 다 사주셨냐? 처갓집 부자도 아니잖아. 매번 돌도 안 지난 애 안고 처갓집 갈 때마다 장인어른이 사줬어?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돈도 없는 주제에 이젠 의심병까지 생겼니? 알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볼게. 확인할 것도 없어. 이거 다 아빠가 사준 거고 보기보다 얼마 안 해. 이미테이션도 간간히 섞여 있고 그래. 아무튼 우리 집에 전화하면 나 못 믿는 걸로 알고 당신하고 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넘치던 저는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으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연애할 당시부터 집사람이 호텔이나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대신 유흥이나 명품 등의 소비를 하지 않아서 마음을 놨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일단 소소하게 지르던 그 무력이 발동하고 브레이크가 없어진 게 그 2주에 2천만 원 하는 산후조리원인데 그 조리원 동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차고 넘치는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들입니다. 저런 삶을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 며느리나 중소기업 다니는 장인이 보낼 처지도 안 되는 곳이죠. 집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그때 아니면 언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보겠냐고 했듯이 은연중에 그들 무리의 삶을 보고 때론 동경하기도 따라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 큰맘 먹고 내 주제에 부모님께 부탁하며 무리수를 뒀는데 헛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어 도무지 제 자리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시점에 저는 지금 이 도화선에 불을 당길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인어른은 아무리 딸이 원해도 기저귀나 집사람이 멋내고 입고 다닐 만한 옷을 사주시지 이런 장신구들을 사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팸을 준비하러 가서도 다이아 1킬럿을 원하는 집사람에게 혀를 차신 분이었거든요. 어디 가서 차마 이야기 꺼낼 수도 없어 가까운 지인들에게 친구네 이야기처럼 하면 그런 여자 데리고 어떻게 사냐며 폐가 망신한다 하는 말이 다였는데 여기에 만약 남자까지 만나고 다닌다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강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하지만 엄격한 저는 저축 안 하고 살던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쓰임해서 도를 넘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도를 넘으면서도 고작 잔소리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질책하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대로 된 요리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신혼에 두세 차례 주말에 밥 차리는 문제로 싸우고 저녁 먹는 것도 눈치 보여 먹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밥 차려놨다고 전화하면 집에서 먹는 거고 연락 없으면 밖에서 먹는 거였으니 잘못되어도 뭔가 단단히 잘못되긴 했죠. 제가 비록 부모님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맞으러
평범하게 가정 일고 사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여자 뒤치다꺼리 하느라 쇠가 빠지고 자꾸 도움을 받다 보니 형제들까지 분위기 흉흉해지고, 그렇다고 제가 행복하지 않으니 결혼 생활 자체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2년여의 연애 기간 동안 아내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하면 양가에 똑같이 효도하겠다 하더니 이건 며느리 노릇이 아니라 아내와 엄마 노릇조차 못하고 밖으로 돌며 유력 집안의 며느리 흉내나 내고 다니니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위협이라니 이건 저를 끝까지 우습게 보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에 신물이 난 저는 인간인지라 이렇게 대우도 못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회의감이 들어서 보는 앞에서 전화기를 들었고 그제야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왜 장인어른께 감사하고 죄송하단 전화도 못 올리니? 이거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남의 집에 시집가 귀한 아들 낳아준 딸이 갖고 싶어하는 보석도 못 사주는 사위 때문에 장인어른이 대우는커녕 딸 뒤치다꺼리 하시는데 전화로나마 인사 올리고 날 잡아서 제대로 인사 올려야지. 사실이 맞다면 그 절반이라도 내가 드려야 하고, 나도 사위로 체면 살릴 기회는 줘. 능구렁이 같은 게 말은 이미 눈치 다 깠으면서 무슨 혓바닥이 그렇게 기니? 그래, 내 잘난 예전 남친이 사줬다. 어쩔래? 두고두고 나하고 헤어진 거 후회한다더라. 내가 낳은 아이마저 자기 아이 같다고 눈물 글썽거린 거 내가 그래도 나이 40 넘은 남편 유일한 희망이라고 천해줬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사람이라면 구질구질하게 돈 헤프게 썼다고 따지기 전에 돈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맞는 거야, 알아? 그랬냐? 어쩌냐, 미안하다. 바라는 것들 못 사주는 못난 놈이라. 거기다 네 말대로 나는 의심병까지 장난 아니라. 알긴 안 해. 헤어져줘. 산후조리원 사진 보고 시집 잘 간 줄 알고 축하하던 그이가 나 시장통 상가주택 옥상층에 사는 것 알고는 미안하다더라. 자기 때문에 내가 인생 막 사는 것 같다고. 이제 내가 바라는 것 다 해줄 수 있다면서 돌아오라는 것도 내가 거절하고 있었는데 잘 됐어. 이혼해.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아내 못 믿는 사람 남편으로 두고 못 살아. 애는 당신 줄 테니까 나 놔줘. 나라도 날아오를 수 있게 제발 놔달라고. 지긋지긋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내 사랑 찾아갈 거야. 너 같은 거하고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따지고 보면 규칙 사유는 아내에게 있지만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본인이 이혼하자는 데에도 저는 화가 안 났습니다. 저야말로 이혼 생각이 굴뚝 같은 사람이라 그 말에 아무 의미가 없었고 속전속결로 이혼을 했지요. 아이 가지고 속 썩을 거라 예상했는데 저에게 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었고요. 그렇게 바람나서 횡하니 집 나가서 다음날 불러내서 이혼 서류 넣은 집사람은 다달이 이혼 조정하는 날 잊지 말라고 문자를 넣고 안달복달했는데 바라는 대로 재미나게 살고 있는 듯 얼굴이 확 피었더라고요. 제가 바람은 용서를 해도 이 기간 동안 날 보고 빈말이라도 애 잘 있냐는 말을 안 한 이 여자를 저는 용서 못합니다. 그 요란 법석을 떨며 3천만 원 들여한 백일잔치가 결국 애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모적마저 없는 빈 껍데기인 사람이란 증명 같았거든요. 마침내 3개월이 지나 이혼 확인서를 받아들고 하늘로 뛰어오를 듯이 신이 난 그 여자는 만나서 반가웠고 다시는 마주치지 말고 마주치걸랑 재수없으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그녀다웠죠. 저야말로 같은 마음이라 딱히 반박을 못하고 그래도 내 인생 아이 하나만은 건져냈음에 감사하며 신혼집 정리하고 얌전히 부모님 댁으로 기어들어갔지요. 그런데 위자료고 양육비고 없이 계산 깔끔히 끝낸 상태라 연락할 일이 없는데 자꾸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심지어 그 부모님도 하는데 처남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신경 쓰지 말고 매형이나 잘 살라고 하더니 미안하답니다. 자기가라도 비오는 날 먼지나게 패서 정신 차리게 했어야 했는데 누나라 손을 못 대서 이렇게 제 인생까지 망친 거라고요. 처남이 그러는데 집사람이 받아줄 거라 믿었던 그 성공했다는 첫사랑 놈 말입니다. 그 남자가 연락이 안 된다네요. 괜히 돈 자랑하려고 찝쩍거린 모양입니다. 이혼한다는 소리에 잘했다, 이제 자기만 믿어라 해서 당당하게 장인장모한테도 이혼 강행하고 그대로 밀고 나간 건데 이혼 서류 밀어놓고 이제 진짜 자유다 건배하고 둘이서 요란스럽게 파티했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더랍니다. 회사에 찾아갔더니 회사 동업자에게 넘기고 차기 회사 아이디어 내는 겸 머리 식힌다고 미국 갔다는데
약혼녀가 재미교포라 거기서 눌러 앉을지도 모른다는데 장인 될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장서가 일낼 거라고 다짐이 이만저만 아니랍디다. 그래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2번이나 농락당하고 만신창이로 버림받고요. 자기 누나지만 치가 떨려서 자기도 혼자 살고 싶을 정도라는 처남이 절대로 받아주지 말랍디다. 3번 그럴 여자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월급 받아서 30 쓰고 나머지는 어머니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양육비 빼고 차곡차곡 저축도 하시며 우리 아들놈을 위해 모아두고 계시니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급해도 헤어진 전처가 회사로 안 찾아왔으면 합니다. 기름값에 점심값도 쪼들리는 터라 저는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도 사주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허영에 찌들어 헛바람 들어 살더니 지 인생 풍선처럼 날린 그 여자가 우리 아들까지 날려먹지 못하게